오늘은 같이 먹으면 빵, 떡, 면을 먹으면서도 혈당 폭등을 차단하는 채소에 대해 직접 실험을 통해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알려드릴 채소들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지만 아무렇게나 먹었을 때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또 알려드릴 게 구체적으로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먹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 전에 먹는 것이랑 식사 중에 먹는 것이랑 식사 후에 먹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들어가시죠. 먼저 라면 먹기 전에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볼게요.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 영상에 설명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주세요. 공복 혈당이 99가 나왔네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칼로리를 맞추려고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이후 식사 시작 시간 기준으로 30분이 지나고 식후 30분 혈당을 측정해 볼게요. 식후 30분 혈당이 162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채소를 먹기 전에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볼게요. 공복 혈당이 94가 나왔습니다. 이제 채소를 먹을 건데요. 드레싱이 없는 양배추 샐러드와 껍질을 까지 않은 오이를 먹을 겁니다. 이후에 어제와 같은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겠습니다. 양배추는 6분의 1 토막을 썰어서 샐러드를 만들었고, 오이는 1개 반을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실험을 위해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만약 평소였으면 배가 불러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더 적게 먹었을 것 같아요. 라면과 삼각김밥을 다 먹고 이제 식후 30분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혈당이 138이 나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맞나 싶어 이번에는 다른 손가락을 체열했습니다. 혈당이 134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먹지 않고 라면을 먹었을 때는 공복 혈당이 99에서 식후 30분 혈당 162까지 63이나 뛰었는데, 채소를 먹고 라면을 먹었을 때는 공복 혈당이 94에서 식후 30분 혈당 134까지 40밖에 안 뛰었습니다. 칼로리만 고려하면 채소와 라면을 함께 먹은 것이 당연히 라면만 먹은 것보다 칼로리가 높지만 혈당 자체는 더 적게 올랐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각 채소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이는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채소예요. 핵심은 식사 전에 먹는 거예요.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식이섬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식사 전에 오이를 먹으면 위 안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들어오는 빵이나 면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여기에 오이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줘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몸 상태 자체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식사 전에 오이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덜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절임 오이나 오이지도 같은 효과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보면 식이섬유는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르게 봐야 해요. 절임 오이는 나트륨이 높고 양념이 들어가면 당까지 추가되고 구조 자체도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 완화 효과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임 반찬은 더 적게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 측면에서는 생오이를 식사 전에 드시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제가 실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말이죠. 그리고 양배추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해요. 이건 그냥 채소가 아니라 위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위를 코팅하듯 감싸주고 그 다음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혈당 상승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식전에 양배추를 먹었을 때 혈당이 30% 정도 덜 올라간 사례도 있어요. 특히 떡이나 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위 보호까지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해요. 달달한 드레싱을 뿌리면 이 모든 효과가 거의 사라져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10% 줄고 누구는 30% 줄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혈당을 식사 때마다 측정을 하면 본인에게 더 잘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경우는 덜 올라간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브로콜리는 단순히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솔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에 중요해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당뇨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하면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몸이 덜 망가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떡이나 면 먹기 전에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성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2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올리브오일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여기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채소 하나 먹는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식습관은 무적입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부추는 많은 분들이 그냥 섬유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당 관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채소예요. 부추에는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게 만들어줘요. 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떡국이나 칼국수 먹을 때는 면이나 떡 양을 줄이고 부추를 2~3배로 늘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이가 큽니다. 당장 측정되는 혈당의 차이는 작아 보여도 이런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혈당 관리는 이 작은 차이를 쌓는 싸움이에요. 청경채는 특히 면 요리에 넣으면 효과가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주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씹는 횟수를 늘려 식사 속도를 늦춰줘요. 그 결과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청경채를 넣었을 때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조리할 때는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히는 게 중요해요. 숙주나물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단순히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면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줄이고 숙주를 넣는 거예요. 숙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혈당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릇은 그대로인데 몸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버섯은 식이섬유도 풍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씹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점이에요. 떡이나 면은 부드러워서 빨리 먹게 되는데 버섯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전체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또 버섯은 감칠맛이 강해서 국물 맛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씹는 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게 직접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 과식이 줄고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서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타이밍을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전에는 오이와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식사 중에는 부추, 버섯, 청경채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숙주는 면을 일부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고 브로콜리는 따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이 구조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채소를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탄수화물을 더 드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드레싱이나 소스에 들어있는 설탕은 모든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감자나 고구마처럼 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에 가까운 음식은 주의하셔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 먹어도 괜찮냐는 건데요. 고구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시더라도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단백질과 같이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양을 줄이거나 채소로 일부를 대체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채소 먹는다고 혈당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완전히 차단이 아니라 덜 오르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혈당이 200까지 오르는 것과 140에서 멈추는 건 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그래서 표현은 단순하게 말하지만 실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빵, 떡, 면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전에 채소를 먼저 먹고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일부를 채소로 대체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